우리가 정신분석의 치료의 목표는 뭘까?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느냐? 이 문제죠. 이드가 있던 곳에 자아가 있게 해라. 이게 정신분석의 목표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이드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인 것이고 본능이에요. 우리 정신분석의 이 치료의 목표는 이 충동대로 살 수 있도록, 본능대로 살 수 있도록, 요렇게. 이게 목표죠. 그러면, 아니, 그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 본능과 이 충동이 실질적으로 현실 원칙에 의해서, 현실 원칙, 사회의 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본능이 억압이 돼버리죠. 억압이 돼서 표출이 안 되죠. 이것이 병리죠. 그죠? 우리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의 목표라는 건 뭐죠? 충동과 이 본능이 이렇게 억압이나 표출 못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표출을 해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현실의 원칙에 의해서 현실 원칙에 입각해서 소화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 충동과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좌절됐다는 거죠. 이 좌절되었던 것을 다시금 작업을 해서 지금에라도 이걸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다 이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다 보면 뭘 하는 건지도 몰라. 우리가 짧게는 금방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도 월등히 나아지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의 베이스는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드가 있던 곳에 에고가 있게 해라, 자아가 있게 해라.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아라고 한다면 이 자아는 뭐죠? 현실 원칙에 의해서 현실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신이죠. 네, 현실 원칙. 우리가 초자아, 자아, 이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아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지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죠. 이것은 뭐죠? 거울 이미지.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하인즈 코어세. 네? 우리가 공감.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된 것, 반영해주는 것. 네? 반영해주는데 너 이쁘다, 너 잘한다, 응? 넌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좋은 소리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그게 거울이잖아요. 엄마의 말이 지금 거울이 돼서 너 잘한다라고 비춰주고 있죠. 내가 잘하네? 엄마가 거울이지.
그러니까 코엇이 말하는 이러한 거울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건 옛날 이론이다 이거지. 굳이 또 이 다른 이론을 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 반발이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 거울 이미지가 잘못됐느냐? 엄마가 너 이쁘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걸 상세히 좀 다룰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너 이쁘다 그래. 그럼 이건 누구 소리지? 엄마 소리지. 엄마는 난가? 내가 아니지. 타자지. 그럼 엄마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쁘지. 그럼 나는 없지. 그죠? 네. 엄마를 통해서 내가 이쁜 거야. 그럼 정작 내가 나를 이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쁘다고 할 수가 없지. 출발서부터 엄마가 개입이 돼버렸어. 예,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도 몰라. 출발서부터 엄마가 개입돼서 엄마가 이쁘다고 하니까 내가 이쁜 거야. 그럼 나는 없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자아 정체성,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건 껍데기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없지. 학교에서 공부 잘했어. 야, 너는 우수한 아이야. 누구 얘기야? 타자의 얘기지. 이거는 뭐야? 자아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건 타자의 담화. 타자의 담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담화란 뭐냐? 그 시대의 그 이야기, 그 모임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전통, 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문화, 개념, 이게 담화다 이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의 담화, 아이는 공부 잘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 시켜야 돼. 그러면 중학교 못 따라잡아. 이거 담화. 이것도 다 담화예요. 모든 담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가 뭐죠? 엄마의 이런 담화. 공부를 잘해야 돼. 우리의 담화는 뭐예요? 공부 못하면 바보. 공부 잘하면 우수하고 멋있는 아이. 아이 잘 키운 거. 이게 담화지. 그죠? 이상하죠? 그 담화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죠? 아이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담화라는 토양 속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자라나고요. 거기에서 엄마 이 학교에서 점수를 매기지.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우수한 아이예요. 아하,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야. 점수가 못 나오면 바보야. 알레리 꼴레리 왕따. 뭐에 대해서 평가받은 거예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평가받았나? 거기에 내가 어떤 정황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다 변명이야. 그 공동체 속에서 50명이면 50명 학생들이 같이 공부할 누구든지 1등을 해야 돼. 지면 그 이유 불문하고 열심히 안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야? 이 타자의 담화. 뭡니까? 부지런해야 돼. 새마을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참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담화가 베이스로 깔려 있죠? 이 담화를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주체가 있나요? 없죠?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뭐야? 자아지. 이렇게 되면 자아 정체성이 없어지지. 낮아지죠. 이해되시죠? 자아는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자아란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이 평가해주는 나. 타자의 담화를 통해서
나라고 인식되는 나. 이게 자아지. 그러니까 뭐 자아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 자아 정체성을 타자의 담화 속에 살아가는 이상 내가 자아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철학의 문제죠. 이게 현대 철학의 문제의 주제 가운데서 이 심리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현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타자의 담화로 형성된 이 자아는 어떻게 돼? 이 자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충동을 부인해야 되지. 맞나요? 그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충동 부인해야 돼. 참아야 돼. 싫으면 싫은 대로 너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 원칙에 입각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너 훌륭한 사람, 거울 이미지, 타자의 담화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죠. 뭐죠? 비주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본능이 현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제지당하고 억압이 돼버렸지. 이것이 뭐 성적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나로 예로. 아이가 자유행위를 해? 이거 본능이잖아. 예. 내가 누군가를 좋아? 본능인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타자의 담화를 통해서 왜 좋아하면 안 돼? 본능인데. 이해되십니까? 타자의 담화를 통해서 자기의 충동과 이 부인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부인돼 버렸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형성된 이 자아가 어디로 가야 돼? 충동의 자리로 가야지. 여기서 다시 이야기해야지. 다시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순서지. 그러니까 치료는 뭐죠? 본능이 있던 곳에 자아가 있게 해라. 이게 치료입니다.